네, 2차 시 시작입니다. 앞에 1차 시에서는 용어들이 좀 생소하다 보니까 설명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사용이 됐는데 2차 시는 조금 빨리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그럼 그 2차 시는 그 수업의 구성 개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뭐 제가 얘기했는지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어 이제 그 레고를 조립하듯이 사실은 그 아두이노 기반 그 데이터 로고를 이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 근데 이제 처음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조작을 해서 익숙해지게 되거든요. 어 사실 모든 관련 지식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실행을 하기보다는 실행을 하면서 알아가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수업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AI 활용 과학 탐구 학습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들이 필요한데요. 리튼에 이제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GPT-4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오픈 AI가 제공한 이 그 챗 GPT를 우리 한국 기업에서 이제 돈을 주고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이렇게 이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그 이제 AI 서비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두이노는 설치를 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구글 검색해서 이렇게 아두이노 쓰면 다운로드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수집 도구로서 저희가 지금 이 수업에서는 PLXDAQ 이제를 설치해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물론 이제 이게 엑셀 기반이라서 엑셀에서도 데이터 처리가 되지만, 그, 콜앱에서, 구글의 콜앱에서도,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구글 계정을 가입하셔가지고, 거기서 검색을 한 다음에, 이것도 이제 바로 이제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디지털 도구들,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도구들에 대한 이제 환경을 구축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아두이노 장치를 구성함으로 이제 실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그 이제 그 물에 어는 점 실험을 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이 물이 얼 수 있도록 이 안에 이제 시험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에 어는 점을 실험을 한 거고, 사실은 지금 저희가 만든 게 온도 센서기 때문에 저희는 그 물에 어는 점뿐만 아니라 라우르산에 어는 점, 그다음에 또 반응열, 이제 반응의 종류에도 이제 뭐 중화열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저희가 했던 게 아마 이제 그 금속의 환원 반응을 통해서도 그 이제 열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측정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챗 GPT를 활용한 ADL 기반 과학 탐구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어, 첫 번째 이제 그 사전에 그 과학 개념 학습, 어떤 과학 개념을 학습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서 사전 조사를 해오고 그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도록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뉴얼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미리 아두이노 및 뭐 그에 따른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제 PLX 앞에서 말씀드린 이 데이터 수집 도구를 설치하도록 안내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챗 GPT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리튼 회원 가입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안내를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 2차 시에는 이제 이렇게 AI 활용 ADL 제작을 위해서 어, AI 이제 센서 이러한
그러니까 아두이노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물품들을 이제 확인하는 걸 했고요. 사실 여기서도 이제 이러한 그 지식이 좀 저희가 이제 부족하니까 사실 조금 아이들하고 이제 프롬프트를 같이 작성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회로를 연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장치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AR을 활용해서 같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혹시 시간이 부족하다면 이 부분은, 이제 그냥 그 학습 활동지 그 프롬프트를 그냥 제시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진짜 코딩 부분이거든요. 이때는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해봤는데요. 챗 GPT를 활용해서 이제 코드를 완성해가고, 그 완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류들이 발생을 하면, 오류들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챗 GPT한테 이제 붙여 넣으면, 다시 코드를 수정해 주거든요. 그렇게 몇 번, 한 세네 번 정도? 아마 이제 저는 그랬지만 아이들은 한두 번이면, 왜냐면 저의 안내가 있으니까 한두 번이면 바로 이제 코드를 수정해서 코딩을 완성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실험을 이제 수행을 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두이노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엑셀 스프레드시트에 이제 기록이 되거든요. 이 프로그램 때문에. 아니면 이렇게 코드를 짤 수도 있어요. 바로 그냥 그 아두이노 시리얼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 값들을 우리가 CSV 파일로 저장하게끔 코딩을 하면, 사실은 굳이 이제 이렇게 PLXDAQ라는 이 설치 프로그램을 사지 않고서도 저희가 바로 이렇게 파이썬에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얻은 과학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추론하는지, 이거를 챗 GPT를 활용해서 이제 파이썬 코드를 찾아냈거든요. 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반응률을 결정해보는 것까지 이제 실험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실은 이제 3차 시 내용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이제 아이들하고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고 공유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마다 사실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왜 오차가 발생했는지, 이러한 평가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제로 사전에 이제 매뉴얼 제작이 들어갔는데, 이때 이제 교사가 얼마만큼 안내할 것인가는 학생 수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때 이제 이 데이터 로거 기반 과학 탐구를 하기 위한 이런 환경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상세하게 매뉴얼을 제작한 다음에 어느 정도 안내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거는 교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몇 번 이제 미리 해보고 시행착오로 겪은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의 핵심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아두이노 코드를 만들 때 이러한 과학 개념, 아두이노 부품, 그 다음에 관련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PLX 출력 양식, 이런 것들이 포함된 프롬프트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인공지능에 저희가 회귀 모델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거기 때문에, 이런 거와 관련된 파이썬 코드에 대한 질문을 하면 대부분 거의 일치하게 코드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조금 힘들었던 점이, 이 PLX DAQ 출력 양식을 찾아내기가 좀 힘들었어요. 물론 코딩을 잘하는 이제 그러한 관련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쉽게 찾았을 텐데, 저희는 이게 이제 이렇게 코드를 이제 복사를 해서 실제로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AI하고 계속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찾아내긴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챗 GPT 로 손쉽게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챗 GPT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러한 용어들을 포함하면 조금 쉽게 코딩이 된다는 것을 이제 찾아냈고요. 그래서 온도 센서 모델명은 이제 이거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저항으로서 이제 4.7kΩ의 저항을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에서는 이러한 설치 프로그램을 활용할 거고, 이때 출력 양식은 이렇게 된다, 코드를 짜줘 하면은 거의 동일하게 학생들이 이제 동일한 코드를 얻어서 오류 없이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리튼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이제 리튼은 한국에 최적화된 다양한 생성형 AI를 모아놓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개발한 크로바 X, 그 다음에 오픈 AI의 이제 3.5, 그 다음에 GPT-4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 생성하는 AI죠. 미드저니랑 이게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이제 AI 플랫폼인데요. 어쨌든 제가 생성해낸 그림입니다. 이거는 고양이를 수채화 형식으로, 이거는 예쁜 소녀를 이제 애니 스타일로 그려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이처럼 이제 생성 AI의 무한한 가치를 누구에게나 개방하겠다 라는 그러한 이제 가치를 가지고 그러한 뜻을 갖고 이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아두이노 설치를 위해서 GPT에게 어떻게 물었느냐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화학 반응열 측정할 거야. 이때 아두이노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떤 물품이 필요한가요? 라고 물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려면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지 방법을 자세히 알려줘 하고, 이제 첫 번째 질문에 의해서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 거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교사가 설치 매뉴얼을 직접 제작해서 구글 클래스룸에 탑재해도 괜찮고요. 아이들에게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는 활동지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이제 위의 내용대로 아두이노 코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더 필요한 것은 없나요? 라고 이제 물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얻어진 것들을 이렇게 매뉴얼로 제작할 수도 있고, 지금 저는 이 매뉴얼을 제작해서 아두이노의 스케치 창에서 어떻게 설치하는 것까지 이렇게 안내서를 제작해서 탑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PLX DAQ 설치에 관해서도 이렇게 직접 물어서 이제 제가 그거를 알아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물어볼 수도 있고 질문을 해보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사가 미리 해보고 이렇게 매뉴얼 제작해서 설치를 미리 해올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인 이제 활동인데요. 이거는 학생들하고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코드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제 챗 GPT한테 질문하고 답변 내용 파악하는 이제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교사가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반응열을 측정하기 위해 수집해야 할 데이터는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GPT-4에게 어떤 질문을 할까요? 이제 그렇게 묻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주제를 탐구하기 위해 아두이노를 사용한다면 첫 번째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요?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아이들이 질문을 만들어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청, AI 답변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게 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미리 교사가 이제 실험을 해야 되니까 준비물을 확인하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놓인 불품이 AI 답변과 일치하는지 이제 한번 아이들하고 점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얻은 정보를 갖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하는 것도 AI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사는 회로들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장치를 아이들이 직접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의 출력 양식이 사실상 조금 이렇게 코드를 찾는데 좀 힘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는 조금 교사가 미리 제시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다음에 코드가 완성이 되면 스케치 창을 열어서 그 코드를 복사한 다음에 컴파일링을 수행을 합니다. 이때 이제 오류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류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챗GPT 프롬프트 창에 붙여넣기만 하면 다시 코드를 수정을 해줘요. 뭐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코드를 다시 수정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PLX DAQ 프로그램을 열어서 아두이노 포트와 이제 일치시키고 이제 데이터 커넥션 딱 누르면 버튼을 누르면 이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이제 수집이 되죠. 이래서 이제 실험을 하기 전에 이러한 측정 장치가 잘 구동이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아두이노를 구성을 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아이들이 이제 요약해서 한 번에 핵심을 파악해서 그 질문의 핵심들을 파악해서 한 번에 코드를 완성하려면 최종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해 보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조금 압니다. 챗GPT한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질문을 잘해야지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코드가 사실은 중요한 코드, 그러니까 조금 아이들마다 코드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제 교사가 그 부분을 파악을 해가는 거죠. 이것도 제가 뭐 코드를 잘해서 안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제가 이렇게 챗GPT랑 대화를 하면서 이제 코드를 쭉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이 데이터 부분 이런 것들하고 이제 이게 결국은 PLX DAQ 출력 양식을 얘기하는 코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 부분이 그런 것 같다. 이제 그리고 옆에 다 주석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코드를 이제 가지고 와서 챗GPT한테 설명해줘라고 얘기했더니 진짜 설명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데이터 로거를 구성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제 필요한 물품들이 이제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온도 센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복을 벗겨야 돼서 이러한 렌치가 좀 필요하고 또 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렇게 브레드보드에 꽂을 수 있게 돼 있지 않아서 이렇게 점프 와이어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아두이노형 점프 와이어거든요.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이제 전기 테이프로 감아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교사가 미리 이렇게 이제 PPT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어떻게 이제 이러한 아두이노 데이터 로고를 구성할지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챗GPT한테 물어서 여기 이제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이거와 이 내용과 지금 이 그림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데이터 로그를 완성할 수 있게 되죠.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제 학생들의 대답을 살펴보면요.
이제 기존의 수업 방식과 다르게 새롭게 이제 시도하다 보니까 좀 흥미로웠다라고 이제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또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조금 어려워 보였던 데이터 로거 제작을 하고 나니까 다음번에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반응들이 보였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저희 학교에서 실험 시간에 했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외부에서 이 개발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셨던 거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그 라우르산이 원래 고체거든요. 근데 조금, 어는 점이 한 40도예요. 상보다 높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조금 끓는 물에 쉽게 녹고, 그 냉각 곡선을 따라서 다시 이제 응고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실험들을 해본 거고요. 음, 네, 이제 그 데이터 처리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싶은데요. 어, 이제 이렇게 정보로서의 가치를 갖기 전에 그 가공되기 전, 이제 데이터들을 우리가 원시 데이터라고 하고, 어, 이런 식으로 여기에 보면 이제 쭉 이렇게 표 같지만 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래프를 그려주기는 하지만 이게 사실은 정보로서는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 로거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불필요한 데이터를 포함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가공도 필요하게 되고, 또 이제 효과적으로 이러한 그 데이터를 정보로서 전달하기 위해서는 표와 그래프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 얘와 같이 비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데이터셋을 이런 식으로 한 그래프에 비교를 해서 이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데이터 처리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이제 살펴보면, 예시를 살펴볼게요.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행했던 탐구 활동에서, 얻은 데이터인데요. 이 MBL 힘 센서를 사용해서 이제 얻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MBL을 사용하면 바로 MBL에 이제 관련된 소프트웨어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원시 데이터들이 모아지는데, 사실 이거로서는 크게 어떠한 정보 전달의 의미는 매우 부족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러한 이제 그 값들을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합니다. 표로 정리를 해서 이제 아이들이 보고서를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제 과학 데이터에서는 함부로 이제 꺾은 선 그래프를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점과 점 사이를 우리가 측정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연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귀 분석이라는 통계적 추론값을 통해서 이렇게 회귀선을 만들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그 값을 추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회귀 분석이란 말보다는 과학에선 추세선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선형 결정 계수로부터 이제 검정까지 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얼마나 선형성을 갖고 있는지.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은 추세선을 긋다 보면 이렇게 제시된 자료 내에서만 부분적으로 연결하여 이제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이 부분까지 이렇게 그 추세선이 그어진다면 이런 식으로 더 제시된 자료 밖에까지 이제 연결시켜야 된다라는 것도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축제목이 빠졌어요. 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가공하다 보면 이렇게 축제목을 빠뜨릴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보고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그 그래프 만드는 방법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표를 이런 식으로 엑셀, 즉 스프레드시트죠. 이러한 스프레드시트는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었어요. 이런 방법에 의해서.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그래프상에 나타내려면 산점도라고 하거든요. 산점도로 나타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산 점도만으로는 경향성만 파악할 수 있을지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아이들이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여기 이제 이 펄프랑 CNS라는 두 재료를 갖고 이제 비율을 달리해서 이제 그 장력을 측정했거든요. 근데 그 종이의 장력을 측정했는데 이때 이 비율이 가장 최대 장력을 갖는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사실은 이거는 잘못된 그 결론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추세선이 하나 그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측정값에 대한 추세선은 사실 2차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종이를 만들 때 두 가지의 비율을 달리했는데 한 가지 비율을 증가시키면서 이렇게 그 장력을 봤더니 선형적으로 증가하다가 결국은 2차 함수 형태로 보이고 있어서 함부로 어느 지점에서 얘가 비율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추세선을 그려서 우리가 이제 교점을 찾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의 실험에 대한 결론은 이제 이 교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라우르산의 어느 점을 측정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제 라우르산을 이렇게 뜨거운 물에 이제 융해시켰다가 결국은 이제 빼서 냉각 곡선을 그리게 되면 이제 이러한 그림을 얻는데 이제 이거는 어느 점 내림이라서 그 어느 점이 일정한 구간으로 형성되지 않고 이렇게 이제 계속 감소를 하거든요. 이때 이제 어느 점을 어디로 봐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 두 개의 변곡점이 발생하는 이 지점에서 각각의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서 그 교점으로부터 이제 어느 점을 특정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계속 추세선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계속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회귀 분석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특정 활동을 통해 표나 이제 표를 얻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래프상의 산점도 형태로 나타내게 되고 이때 이제 아까 꺾은 선으로 바로 나타내면 안 되고 그 이유가 측정값들은 무수히 많은 지점 중에 한 곳이지 우리가 다 모든 지점을 측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선으로 연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추세선을 찾아야 되는데 추세선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측정값을 기반으로 최적의 선을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통계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분석이 용이해져서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고 그 안에는 사실 수학적인 이제 수식들이 쭉 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러한 이제 회귀 모델 이런 알고리즘을 갖는 이 회귀 모델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과학 데이터에 적용을 해본 거죠.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에서도 이러한 회귀 모델로 학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와 다르게 여기서는 이제 파이썬 코드가 필요하죠. 빅데이터를 다루게 되다 보니까 파이썬 코드가 필요하게 됩니다. 데이터 로거로부터 중하열 CSV 파일을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시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이제 메삽에 의해서 최고 온도의 지점을 찾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이제 추세선으로부터 이 지점으로 저희가 이제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주변의 온도가 주변의 온도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그 안에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걔가 주변으로부터 이제 열이 뺏기니까 사실상 실제 값은 최대 온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거를 실제로 이제 단열을 막 시켜서 하기에는 학교 운영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외삽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냉각 곡선의 변화율로부터 이때 이제 0도실, 그러니까 반응하자마자 이제 그 정확한 온도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와 같은 외삽 데이터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제 원시 데이터를 갖고서, 이렇게 이제 원시 데이터를 갖고서 콜앱에서 그래프를 그려주는 코드를 알려줘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가 생성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살짝 이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그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경로를 지정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려야 되는 컬럼들이 있잖아요. 하나는 시간이고,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이제 온도인데, 그런 컬럼명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타임, 이렇게 템퍼레처, 이런 식으로 템퍼레처라고 하면 안 되고 실제로 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라벨이 그러니까 데이터셋의 행의 이름이 따라서 음, 어, 이런 식으로 이제 템으로 저희가 이제 직접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냉각 곡선에 해당하는 추세선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55에서 350까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제 입력을 했고요. 뭐 이런 부분들만 조금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보고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렇게 주석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이제 코드로부터 이제 코드를 한번 확인하는 작업들을 조금 해보시면 쉽게 이제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프를 얻어준 거고요. 이게 이제 냉각 곡선으로부터 추세선을 이렇게, 그러니까 즉 회기선을 그리고 이때 이제 섞자마자 이때의 온도를 우리가 이제 이 추세선으로부터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앞에서 이제 외삽 처리를 통해서 얻은 이제 최고 지점의 온도를 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열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반응열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네, 사실 이런 이제 새로운 수업을 구현할 때는 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사의 수업 연구도 필요하고 학생들도 매우 낯설어 하기 때문에 안내가 많이 요구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학생 수준에 맞게끔 이제 미리 이제 안내서나 매뉴얼 같은 거를 구글 클래스룸에 게시하고 이제 질의응답을 받습니다. 다 대답을 해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사전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아이들이 뭘 배우게 될지에 대한 거를 알고 오기 때문에 조금 쉽게 수업을 이제 실행했던 것 같습니다. 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젊은 날에 실패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전했을 때 성취를 이루지 못했더라도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날 더 많은 도전으로 성장하는 날들 많이 만드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